이재명 정부 이게 이제 인사를 둘러싼 파장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 일단 오늘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을 하면서 강행 의지를 드러냈고 비상경을 옹호한 것으로 논란이 있었던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 주권 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강준욱 비서관은 자진 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도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에 대한 재송부 요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이었고요. 자, 일단 강준욱 전 비서관 자진 사퇴했습니다. 일단 계엄을 옹호하고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발언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버티지 못했는데 조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비서관이란 말이에요. 예, 비서관. 비서관이고 뭐 이 정부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정부의 철학에 동의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 정도는 안고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랬나요? 예. 예. 그런데 그만두었다. 그 반면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은 임명하는 쪽으로 간다. 예. 난 그걸 보면서 이게 민주당이 상당히 세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세다. 예. 예. 대통령도 민주당의 뜻을 존중한다 하는 생각도 들고 좋은 의미에서. 그래서 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국민의힘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보다 당이 더 위에 있다. 그건 아니지만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당의 생각을. 예. 난 그게 좋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대통령 분권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 권력 안에서의 분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굿캅 역할을 하고 민주당은 배드캅 역할을 하는 일종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은 항상 웃으면서 뭐 제 지역 또 주민들하고 직접 접촉하고 하는 인상을 보이지만 악역은 또 민주당이 맡는다고요. 예. 그러면은 민주당의 요구를 또 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런 인사로 드러나는 건데 사실은 그게 가능한 것은 민주당 실력이죠.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기반 예.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게 결국 힘으로 나오고 그런데 넓게 보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더 강해야 되는 거는 그건 정당 정치로서 원칙 아닙니까? 거기서 대통령을 계속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주 새로운 정치를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저는 이제 조 대표님과 조금 시각이 다른데, 네네. 일단 뭐 강준욱 이분이 이제 그 자진 사퇴 형식이지만 사실은 잘린 거죠. 뭐 어떻게 자진 사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을 국민통합 비서관에 앉힌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욕심이었다고 보는데 후보 시절에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아주 득이양양하게 국민의힘 너희들 개판 됐으니까 우리가 너희 당까지 먹을게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외연을 확장해서 예. 너희 영역까지 우리가 빈 공간을 들어가겠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보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자신감 속에서 그러면 뭐 정규재 주필이 한번 추천해 주세요. 근데 정규재 주필이 뭐 추천했다고 그러니까 단독 추천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추천한 분 중에 하나일 수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 뭐 극우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5.18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식민지 근대화론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서부지법 난동까지 옹호했다는 걸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중도 보수 정당까지 자임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그 욕심은 제가 오케이. 그러려면 합리적인 인사를 써야죠.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좀 말빨이 좀 먹히고 보수에서도 들을 만한 사람이 해야지 보수에서도 이건 넌 보수가 아닌데? 라고 의혹을 살 만한 사람을 데려다 쓰면 이건
중도 보수로 가는 게 아니라 극으로 바로 건너뛰는 거예요. 중도 보수를 가운데 벙 찌는 거야. 네. 저는 그런 좀 지나친 욕심이 이 인사 참화를 좀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강선우 그 후보자 고집 부리는 건 저는 이제 우리 조 대표님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는데 저는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뜻이 워낙 확고하니 예. 민주당이 그냥 검색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호 수석이 한 얘기 뭐냐면 이거 민주당 지도부 생각이 가장 큰 당 영향이었다. 지도부가 강했다. 그건 뭐냐 대통령이 이미 고집을 부렸는데 네. 그 말을 어떻게 수석이 이야기합니까? 그럼 지도부가 하도 그래서 대통령 못 이기는 척 하는 거다라고 제가 볼 때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지. 저는 절대 민주당 제가 아는 민주당 사람들은 사석에서 만나면요 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강선우 후보자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래요. 이럴 때는 강선우가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 자기 개인적인 영달만 노리지 말고 예. 당을 위해서는 살신성인 해라. 이런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저는 그 강선우에 대한 지극한 짝사랑 아닌가. 저는 그거에는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재송부를 뭐 목요일까지 해달라고 그랬다는데 24일까지 예, 이거 2, 3일 안에 또 무슨 더 큰 게 나올지 몰라요, 사실은. 뉴스 보도로. 예. 예. 한판 승부에서 또 뭐가 나올지도 모르고. 저는 그래서 길게 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강선우라는 사람을 끝까지 안고 가려는 한 문재인 때 저는 조국 안고 가다가 폭망하는 거랑 좀 비슷한 첫 그 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 대표님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거죠. 이 정도면 물러나야 하는데. 이제 이진숙 교육부 장관 경우에는 예. 그건 저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교육부 장관이 나이스를 모르고. 저 제자 논문을 가로채는 그렇죠. 그건 하면 안 되는데 이분 경우에는 딱 그 법으로 걸릴 만한 게 없고 주로 국민정서법에 그렇죠. 걸린 거 아니겠어요? 예. 갑질.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도 낙관했을지 몰라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은 결정적인 폭로가 없지 않느냐 하는데 이 계속 내부에서 지금 폭로가 나잖아요. 그죠? 민주당 안에서. 또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도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요. 민보협.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그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여가부 장관했던 정영애 전 장관 그러니까. 이분도 여성학 박사 1호인데 이분도 그렇죠. 지금 이제 본인이 여가부 장관 할 때 이제 예산 관련해서 갑질 당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거 지금 민주당 세력 안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지금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리고 지금 비토 의견이 있는 겁니다. 참여연대 그다음에 뭐 민주노총 민노총 사실 친여 시민단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건 아닌데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이래 실정법보다 국민정서법이거든요. 예. 그걸 건드리면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강선우 후보의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인생에 저는 민낯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강약 약강의 가장 전형적인 인물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강약 약강으로 살아와서 자기와 비슷하니까 뭐 동정심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네. 저런 사람을 감싸 안는 순간 국민들은 정말 등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갑질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 당대표 후보인 정청래 의원은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적 의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뇌피셜인데 그렇게 감싸는 분들은 그런 분이 갑질하고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그 여의도의 300명의 국회의원 중에 이러저러하게 소소하게 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갑질한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의원들이 아직까지도. 예. 여야 따라 다 그럼요. 넘나들어서. 오늘 뭐 문진석 원내 수석인가 예. 그분이 뭐 변명하다 보니까 말이 헛나와가지고 우리가 이게 뭐 국회의원 일을 하다 보면 이게 공익인지 사익인지 잘 구분 안 될 때가 있다. 일반적인 직장 갑질과 부자진 갑질 다르다. 공적인 건지 사적인 건지 구분이 안 관계 있어 된다. 갑질이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런 심부름을 시킨다는 걸 은연중에 그냥 실토한 거거든요. 요즘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지금 회사에서 만약에 CBS에서 그렇게 했다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예. 제일 무서운 게 그런 갑질이거든요. 예전에 김무성 대표가 그 노루 패스했다고 뭐 갑질 이야기하는데 예. 그분은 진짜 보좌진에 대해서는 진짜 따뜻한 애정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강선우 의원은 싸늘하게 존댓말 써가면서 이거 봉투 버려주세요. 김무성 대표는 야 이렇게 그건 그만큼 자기 자식처럼 챙긴 거예요. 예. 제가 김무성 대표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는 강선우 후보자를 저는 감싸는 분들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저는. 예. 자,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김건희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해서 소환 통보 날짜를 줬어요.
이분들이 안 나오려고 할 것 같아서 여유 있게 이제 날짜를 줬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 글을 아마 두 분도 보셨을 것이고 지금 화면으로도 관련 글을 올려드렸는데 만약 본인이 이제 SNS를 할 수 없으니까 변호인들을 통해서 줘서 이게 아마 이제 대신 올린 글일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조 대표님, 윤 전 대통령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진단해 주신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의 상태는 심신미약 상태 아닙니까? 심신미약. 예. 그러니까 저분이 글 발표했다면 요새 저는 안 읽어요. 논리가 없어요. 논리가 없네요. 그런데 이 계엄 탄핵 국면에서 저분이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몇 가지 글이 있습니다. 그거 읽어보면은 이거는 앞으로 문해력 공부할 때 악문의 사례로서 가르치는 게 참 좋아요.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고 과장이고 억지고 거짓말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또 한 번 나왔는데 저는 이제 절박한 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이에요. 구속 적부심에서 변호인이 가한 수치를 내면서 일반인의 5배다. 6배더라고. 6배. 그리고 그걸 내가 의사들한테 물어보면은 이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저게 진짜 문제긴 하다. 알코올 중독의 누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술에 약한 사실을 아십니까? 술에 약하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술에 약한 사람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몽고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의학적으로 술을 마셨을 때 아세트알데히드를 빨리 분해를 해야 되거든요. 분해 효소가 없는 사람이 30%에서 50%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뭐 잘 먹는 것이죠. 다 10% 돈이 없어서 술 많이 못 마시지. 체력이 그런데 이게 또 이상한 게 한국 사람들이 워낙 감정적이고 잘 놀고 하는데 음주량은 많아요. 음주량 랭킹을 내면은 술 소비를 많이 하죠. 1등은 러시아, 2등은 리투아니아, 폴란드 이 동구권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 그룹에서 1등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벌어지느냐. 몸이 안 받는데 술을 계속 마시니까 주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주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요. 그런 음주 문화 속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누적된 폭음, 계속 술 마신 게 이게 결국은 비상계엄의 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되면은 뇌 기능에서 뭐 전두엽인가 그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전두엽 맞습니다. 그쪽 기능이 약해돼 가지고 분별력과 인지 능력이 약해진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변호인들이 미국식으로 하면은 심신미약을 이유로 해가지고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더 악화돼서. 그러니까요. 과연 맨정신으로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느냐. 미국 변호사 같으면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따져가지고 배심원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처벌할 가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전략을 펼지 모르는데. 그 주치 폭력이 아니라 주치 계엄이네요. 그러니까 음주사 일종의 음주사고죠. 주치 계엄. 거기다가 부인이 가지고 있는 또 주술적인 뭐 영향력 그리고 부인과 윤석열 두 사람과의 관계에 좀 이해할 수 없는 거 이런 게 다 합쳐가지고 비상계엄령이라는 걸로 폭발을 해버렸는데 나는 이번 특검을 통해서 이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계엄을 했는가? 그렇죠. 그래야 당한 우리 국민들이 원인을 알고 이게 사실이라면 다음 대통령 선거할 때는 반드시 정신과 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음주 양 측정도 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조종사가 조종관을 잡으려면은 반드시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예컨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하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수백 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데 국군 통수권자는 5천만 명의 생명을 쥐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교훈을 주는데 어쨌든
요새 두 부부가 이제 같이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저는 이 특검이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게 벌써 하나는 무인기 조사 있잖아요. 예. 무인기 조사가 외환죄로 시작된 게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제 들어온 사령관 사령관 영장 기각이 기각됐잖아요. 예. 그거 청구되는 거 보면 외환죄는 날아가 버리고 거기 무슨 허위 공문서 작성 뭐 직권남용 이런 걸로 가더라고요. 예. 비밀 군사 작전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면은 그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자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연평도 폭격 같은 게 딱 났을 때 그 지휘관이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즉각 대응을 했다가는 나중에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른다면 머뭇거릴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최상병 특검을 하면서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예. 그리고 김장환 목사 참고인인데 예. 압수수색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도 안 들어요. 참고인 신분인데 예, 굳이 그렇죠. 좀 들어간 것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저도 일단 SNS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올린 건 저도 두 가지에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는 저런 말을 왜 그러면 헌법재판소 변론 때 하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지금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 받고 있는데 형사재판에서 저런 입장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잖아요. 예. 재판정 가서는 지금도 계속 나는 그런 지시한 적 없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리고 저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나와 나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랬던 분 아니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헌법재판소 변론 때나 형사재판 내란 혐의 받을 때나 끝까지 시종일관 자기가 했지 않았다고 부인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제 저렇게 이게 다 내 모든 책임이고 죄 없이 상사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앞뒤가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어요. 그래서 진짜 형사재판 나와서 저렇게 할 건지 예. 내가 당당하니까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고 할 건지 계속 또 모르쇠로 할 건지 봐야 되고 두 번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제가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안 나가죠? 왜 안 나가지? 그러니까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자기가 정당하고 역사의 법정에서 자기가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렇게 자신하는 양반이면 나가서 밝혀야죠. 예. 제가 볼 때 결론 뭐냐? 제 생각 결론은 자기가 쓴 게 아니에요, 저건. 김계리나 뭐 전환길이 써줘서 그냥 제가만 한 것 같아. 그 내용 좋다 그냥 내라. 왜냐하면 좀 본인이 낼 수 없는 거예요. 저건 밖에서 누가 내주는 거거든요.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렇게 심한 의심이 듭니다. 자기의 지금까지 했던 언행과는 전혀 상반되는 이야기를 비장하게 쓴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자기가 쓴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갑재 대표님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 최상병 특검에서 저도 이영훈 목사님하고 김장환 목사님 압수수색한 건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계 거두시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짜 상징적인 존경심을 받고 있는 분이신데 뭐 대통령하고 가깝다고 윤석열하고 가깝다는 그 감정 몇 개를 자극해가지고 참고인인데 그분들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는 것은 그건 지나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이것도 뇌피셜인데 왜 그랬을까? 최상병 특검이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에서 주목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최상병 특검 하시는 분이 야 우리도 언론이 좀 크게 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 야 이영은 김장환 치고 들어가. 이랬을지 않았을까라는 좀 불안감이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최상병 특검은 사실상 사이즈가 작거든요.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보다 훨씬 작은 사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윤석열이 그냥 시인하고 죄송하다고 하면 끝났을 사건이에요. 예. 그걸 끝까지 경로하지 않았다, 지시하지 않았다, 발뺌하고 부인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작은 사건인데 특검으로 같이 하는데 저는 그런 아마 특검의 좀 욕심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 저는 좀 과도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영훈 목사 측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은 그 아무한테도 전화 걸지 못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60만 성도. 그리고 김장환 목사는 저분이 침례교회죠 아마. 예, 침례교회. 세계 침례교회 저 회장도 하신 분이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세계적인 세계 개신교에서 지도자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구체적인 물증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청탁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면은 저분들이 우리 개신교에서 그야말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는 정치에 관여 안 하는 두 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이렇게 좀 자극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정치적 계산도 잘 안 맞는 거고 지금 우리 김 교수 말씀드렸던 대로 이 특검의 그 과잉 수사의 그게 뭘 해가지고 좀 신문에 크게 나야 되겠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은 이 특검의 전체적인 방향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전직 검사가 저게 특검이 최승병 특검이 저렇게 두 분을 압수수색하는 걸 보면서 야 특검이 세긴 세구나 했다는 거야. 보통의 경찰이나 보통의 검찰이면 상상을 못한대요. 저 두 분에 대해서 참고인인데 그렇죠. 청탁을 했을 거라는 그냥 합리적인 그 채널 그 근거만 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가는 것은 보통의 검사는 심장이 그렇게 큰 검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검사니까 한다는 거 보고 야 특별검사가 세게 세다 그러더라고요. 예. 김용남 전 의원도 그러니까. 비슷한 말을 하더군요. 부장검사 출신인데. 김용남 의원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예. 특검은 그렇게 과하게 하면 안 돼요. 마지막으로 그 이종섭 전 장관 800에 7070 이 번호 윤 전 대통령 발신자 맞다. 2년 만에 인정을 했는데 이거 보면서 이 특검이 모든 걸 밝히는구나.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 허망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장병 특검은 그 재의 과정에서 정말 그 군 복무에 나섰던 한 젊은이가 안타깝게 죽은 사건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해병대 검찰단에서 사전에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수사의 내용을 그냥 경북 경찰청이 이첩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결론은 경찰청이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미리 받아서 용산에 보고가 되니까 용산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하는 바람에 이게 뭐야? 사단장이 이런 것까지 책임지면 사단장이 어떻게 지휘를 하겠어?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군통수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경로를 했고 그게 술 먹어서 그랬는지 뭐 술 안 먹었는데 그런지 모르겠지만 경로를 한 데다가 막 욱신욱신 막 불뚝불뚝 하니까 바로 전화해서 그냥 뭐 국방장관 뭐 해병대 사령관 뭐 국방비서관 뭐 해가지고 바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둘러서 그 취소하고 다시 이첩 보류하고 해서 그걸 말을 안 들으니까 항명죄로 잡아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때 이 보도가 됐을 때 용산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제가 그때 이렇게 좀 화가 좀 나서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무리한 지시였던 것 같다. 그러나 내 속마음은 이런 거였다. 군통수권자 입장에서 투스타 해병대 사단장인데 그런 사고 사건 하나 가지고도 과실치사로 잡아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이해를 호소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걸 화가 나고 막 맞아요. 불끈불끈하고 그러니까 아무도 꼼짝 못하고 그냥 쥐죽은 듯이 다 그걸 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엉망이 되고 직권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시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렇게 했으면 제일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열심히 말씀해 주셨네요. 함께해 주신 분 조갑재 대표님 그리고 김무지 위원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